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50대, 60대 오남매가 미국 주식 TQQQ를 투자하는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채널입니다. 이전 영상인 60대 주부 TQQQ로 생활비 벌기 영상 4편에 이어지는 5편 동기부여 영상입니다. 이 영상으로 바로 오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 상단에 이전 영상 추천 카드로 올려놨으니 이전 영상 보시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흐르지 않을 것만 같던 시간들도 어느덧 10개월이 지나고 남편이 태어나면서 목발 짚고 출근해서 조금씩 다시 일거리도 많아지고 회복돼서 혼자서도 걷게 되었답니다. 이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남편과 저는 하루하루에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거래처 인근으로 공장을 옮기려고 정보를 찾아 헤매던 중 건축업자로부터 내 돈이 없어도 공장 부지를 매입해서 작게라도 공장을 신축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저희는 즉시 대출 80%를 받아서 공장 부지 500평을 매입했고 대지 250평에 공장 건물을 2개 동으로 나누어 신축했죠. 이후 몇 년이 지나니까 공장 가격이 상승해 주었고 1개 동을 분할해서 팔아서 이 돈으로 대출을 갚았어요. 이때부터 부동산이 돈이 되는 거구나를 깨닫게 된 계기가 됐답니다. 남편이 퇴원해서도 왼쪽 다리에 크고 둥근 쇠들을 박아놓은 상태로 목발을 짚고 다녀야 해서 수개월 동안 제가 차에 태워서 거래처에 내려주는 방법으로 사업체를 이어나갔어요. 점점 주문도 많아지면서 정규 직원이 12명에 고정적인 일용직도 매일 서너 명씩 채용해서 업무를 진행해야 할 만큼의 규모로 자리 잡게 되었죠. 그 공장을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은 은퇴할 나이도 되어가고 해서 직원의 규모를 5인 미만으로 줄였고 가족끼리 운영하고 있어요. 남편이 지금도 저에게 고마워하는 일이 2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병원에서 남편이 다리를 절단하자고 했을 때 제가 동의하지 않고 버텨준 것입니다. 아직도 불편한 다리이긴 하지만 내 다리로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당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감정이죠. 두 번째는 용기 내서 거래처 구매부에 호소력 있는 손편지를 써서 거래처 구매부 직원들을 감동시킨 부분입니다. 제가 거래처에 편지 썼던 것을 남편에게는 비밀로 했었어요. 그렇게까지 처절하게 굽신거리면서 편지 쓴 걸 병상에 있는 남편이 알면 가슴 아파할 것만 같아서였어요. 이렇게 위기를 극복한 저희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지만 워낙 경쟁이 치열한지라 사업해서 큰 돈을 벌기는 힘들었어요. 사업이라는 게 언제나 경쟁업체들과의 견적 싸움에서 이겨야 하다 보니까 단가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구조인데다가 그마저도 매년 거래처에서는 정기로 납품하던 단가까지 깎으려고 하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하청업체 사장은 언제나 을로 살아가야 하는 슬픈 현실들에 맞닥뜨려야 했죠. 밤이나 낮이나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기분 상하지 않게 비율을 맞춰주니까 일은 좀 하는 것 같은데 경영자 입장에서는 직원 12명 급여 주고 나면 기본 공장 운영비에 준조세까지 퇴직금 연차수당, 밥값, 야간수당 매월 나가는 돈이 무척이나 많아요. 남는 게 없이 매년 법인 결산해보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우리를 발견하면서 돈 벌 궁리만 합니다. 오래전 이야기 드리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는 남편이 당당하게 거래처에 가서 가볍게 굽신거리지 않고 밥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 자유와 단가 낮추라고 하면 싫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유, 새벽에 오는 전화도 냉정하게 거절할 수 있는 자유, 늘 전화기를 가슴에 품고 잠드는 남편을 보면서 전화기의 진동만 울려도 새벽에 벌떡벌떡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땡땡입니다 이렇게 헛소리까지 하는 남편의 모습들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저려오더군요. 어느 날 서점으로 달려갔어요. 재테크 관련 책들을 찾아보려고 말이죠. 그리고 관심 있는 책들을 모조리 사와서 숨막히게 읽어 내려갔답니다. 공장을 신축했던 경험을 되돌려서 부동산 재테크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돈벌궁리만 하던 저의 돈 되는 재테크가 시작되었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제가 돈 벌었던 내용들도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쯤에서 세상의 아내들에게 선 경험자로서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포기하지 말자입니다. 자신이 눈에 설 곳이 없어 보이는 것은 내가 간절하지 않아서예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책에서 길을 찾아보세요. 옛날 어른들이 항상 하시던 말씀, 책 속에 길이 있다였죠.
아내인 내가 힘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항상 가슴에 사직서 품고 출근하는 남편의 모습에 힘을 보태 주어야 합니다.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여보 내가 미약하지만 힘을 보태 볼게. 우리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목표가 달성될까지만이라도 절약하면서 함께 노력해보자. 대신 당신도 함께 도와줘야 해 라고 말해보세요. 남편을 도울 수 있는 일은 남아도는 시간 할애와 분노의 검색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상의 아내 여러분, 지금 당장 서점으로 달려가서 경제적 자유를 얻은 수많은 경험자들의 노하우가 가득 묻어난 책들을 모두 사오세요. 돈 아깝다고 서점에 서서 그냥 대충 읽기만 하고 오는 누를 범하지는 마시고 꼭 책을 사와야 합니다. 언제든지 내 마음의 갈등이 느껴지거나 흔들릴 때,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또 다시 꺼내서 즐거워가면서 마음을 다독일 수 있도록 말이죠. 저도 예전에는 몰랐어요. 책 속에 길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는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고 소중한 경험자들의 경험을 눈으로 후루룩 훑어내려갈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여기에 나 자신이 똑같이 따라하지는 못하더라도 선 경험자들의 노하우를 모방하다 보면 창의성이 발휘되고 자신만의 시행착오도 겪게 되며 나에게 맞는 방법을 스스로 도출해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부가 성공의 척도로 연결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사람은 몸과 마음,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정신승리를 위해서 가난은 죄가 아니라고 부르짖곤 하는데요. 평소에 언제나 마음에 품고 있는 글귀가 있어서 전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 캐서린 폰더는 저서 부의 법칙을 통해 가난은 죄라고 언급한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은 잘못된 것이 아니며 인간으로서 당연히 품어야 하는 욕망이다. 워렌 버핏, 빌 게이츠, 스티븐 잡스 등 내노라 하는 성공자 가운데는 유대인이 많다. 이들 유대인들은 부자가 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에 아이들에게 가난은 죄라고 알려준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죄가 아니지만 가난하게 사는 것, 가난하게 죽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며 이는 타인을 물질적으로 심적으로 괴롭히는 죄라는 것이다. 아울러 부를 축적하는 궁극의 이유는 남을 돕기 위함이기에 돈은 아주 귀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도 심어준다. 물론 가난하다고 행복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만 부자와 가난한 자 가운데 선택하라고 하면 당신은 어떤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저희 오남매의 미국 주식 투자 이야기가 계속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